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미소포니아입니다. 일상의 소리가 어떤 사람에겐 왜 고통이 되는지 그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옆에서 껌을 쩝쩝 씹거나 숨을 거칠게 쉬거나 아니면 볼펜을 딱딱 거리는 소리. 그냥 좀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설명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확 치밀어 오르면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죠?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죠. 어깨는 막 돌처럼 굳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갑자기 짜증이 확 온몸을 덮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진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주변을 싹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바로 이 순간, 나만 왜 이러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막 탓하게 되죠. 자, 여러분이 겪는 바로 그 혼란스러운 경험. 사실 여기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미소포니아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이 혼란을 걷어내고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소포니아. 글자 그대로 풀면 소리에 대한 증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하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신생리학적 반응. 그러니까 특정 소리가 일종의 스위치, 방아쇠가 돼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신이랑 몸이 막 폭주하듯이 반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소리 좀 거슬리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뇌가 특정 소리를 엄청난 위협으로 착각해서 몸 전체에 비상경보를 울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신경학적 반응이지 절대 성격이 예민하거나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우리 뇌는 이런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미소포니아는요, 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청력 문제는 아니에요. 귀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들어요. 문제는 그 들려온 소리를 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바로 그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 뇌 안에는요, 위험을 감지하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편도체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미소포니아를 겪는 분들의 뇌에서는 이 편도체가 특정 소리를 듣고 이걸 마치 거대한 위협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특정 소리가 뇌에서 이건 위험해! 라는 신호로 딱 분류가 돼요. 그럼 우리 몸은 바로 생존 모드로 돌입하는 거죠. 이른바 투쟁 도피 반응이 켜지면서 엄청난 분노나 공포감, 혐오감을 확 뿜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정말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의식적으로 이걸 멈춰 한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게 미소포니아가 혼자만 나타나는 게 아닌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불안장애나 트라우마, 강박장애, ADHD 같은 다른 어려움들이랑 같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중에 몇 가지를 같이 겪고 계신다면 이게 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요, 미소포니아를 겪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건 소리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말들 때문이죠. 네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 내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 그 외로움이 정말 큰 상처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 힘든 상황을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방법들은요, 내 신경계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잘 달래주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어떤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의 방아쇠 소리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백색 소음이나 선풍기 소리 같은 걸 활용해서 그 자극적인 소리를 좀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죠. 시끄러운 곳에 갈 땐 아예 귀마개나 이어폰을 챙기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힘든 자극을 딱 받았을 땐 심호흡 같은 걸로 흥분된 몸을 다시 진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주변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혹시 내 가족이나 친구가 미소포니아로 힘들어한다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절대 장난으로 그 소리를 따라하거나 놀리지 마시고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격한 반응은 당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 절대 아니라는 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정체도 모르겠던 그 경험에 미소포니아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는 순간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이름이 있는 현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안도감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정 소리에 조금 다르게 반응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내 상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수치심을 이해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나요? 그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순간을 견디게 해주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그 경험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